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11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수도권이 아닌 전북 지역에서도 첫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섯 번째 확진자는 세 번째 확진자를 통한 2차 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차 감염을 넘어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는 중국 자매우호 지역에 방역용 마스크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장수성에 주민이 사용할 마스크 10만 개를 조만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이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기획대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책에 대해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11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수도권이 아닌 전북 지역에서도 첫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익산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던 60대 여성인데요.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원광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던 62살 여성입니다. 격리 조치돼 검사를 받던 의심 환자 3명 중 1명입니다. 이 여성은 중국 우한에서 칭다오를 거쳐 지난 1월 23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했으며 8번째 확진 환자로 확인됐습니다. 전북도 방역대책본부는 능동감시 대상자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한에서 입국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14일이 지났더라도 미세한 증상이라도 언제 시작이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거치고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의심 환자로 분류를 하고 검사를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능동감시 대상자는 현재 84명. 당국은 이들에게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하루 한 번 이상 전화를 통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혹시 발열 증상이나 호흡기 증상 있으신가요? 전화 통화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문자 발송 후 재통화를 시도하고 입국일 기준 14일 이내 발열 37.5도씨 이상, 기침, 인후통,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생기면 즉시 보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지역 격리치료 대상자 가운데 나머지 2명의 여성은 모두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국내 확진자와 접촉한 전북 거주자는 1명이 추가돼 총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 5명은 현재 모두 자가격리 상태이고 능동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남우입니다. 여섯 번째 확진자는 세 번째 확진자를 통한 2차 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났죠. 국내에서 첫 사례였는데 이 여섯 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 중 1명은 어린이집 근무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차 감염을 넘어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충남 태안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A씨는 설 연휴 남편과 함께 서울 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가족들과 만남을 가진 A씨는 28일부터 다시 출근했는데 이틀 뒤인 30일 아버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세 번째 확진자와 함께 식사해 능동감시를 받다 2차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보건당국은 접촉자인 A씨 부부를 즉시 자가격리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확진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최소 이틀 이상은 아이들을 돌본 상황. 어린이집은 31일부터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던 적은 없죠, 최근에? 네. 아이들도 지금 안에 있나요? 없어요. 오늘부터 10월이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를 중심으로 주민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A씨의 근무기간 어린이집에 나온 원생이 29명에 달한 데다 또 다른 접촉자인 A씨의 남편도 태안에 있는 한국발전교육원에서 정상 근무를 했기 때문입니다. 31일 오전에는 교육생 전원이 긴급 귀가 조치됐습니다. 3차 감염을 넘어 4차, 5차 감염까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벌써 저 카톡에
다 왔어요. 여기서 그랬다고 조심하라고. 그 진짜 실감나죠, 위험한 게. 태안군 보건의료원은 직장 2곳에 대해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하루 2차례 부부를 능동 감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진 별다른 증상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추가 전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접촉자와 접촉한 사람들도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습니다. 접촉자들도 지금 다른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3차 전파로 인한 어떤 그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는 있으나 혹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감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당국은 어린이집 원아의 형제들에 대해서도 등원 등교 중지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A씨 남편과 접촉한 직장 동료들은 현재 자택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내에서도 2차 감염 환자가 나오면서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중국인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이유로 중국인과 가까이 하는 것을 꺼리는 건데요. 질병과 국적을 막연하게 묶어 생각해 사회 갈등을 늘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오해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 23일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게시물이 올라온 지 약 일주일 만에 6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청원글 작성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며 중국 춘절 기간 동안이라도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역 맘카페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는 글도 올라옵니다. 특히 일부 식당에서는 중국인 출입 금지 안내문을 붙이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중국인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이 차이나타운에도 방문객들의 발길이 뚝 끊긴 모습인데요. 화교 출신 상인들은 일부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중국인 자체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 손님이 좀 뜸하시고 안 오시더라고요. 저희는 또 여기 한국에서 태어난 화교고 또 전혀 거기에 또 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 손님들 생각에는 좀 만만해도 중국집이니까 좀 꺼려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 1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65만 2천여 명. 이 중 13%인 21만 5천여 명이 중국인이고 32.2%인 53만 1천여 명은 한국계 중국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약 45%가 중국 국적인 겁니다. 일부에서는 다문화 가정이 점차 늘어나는 사회 상황에서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중국에서 출발한 질병이지만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한국인들도 일부 감염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인을 기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질병을 어떻게 우리 인류가 같이 협력해서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점차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인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과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명칭을 2019-nCoV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권고했습니다. N은 신종을, COV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람에게 전염되는 새로운 질환을 명명할 때 WHO 내 모범 사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HO는 지난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식 명칭은 국제바이러스 분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북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는 중국 자매우호 지역에 방역용 마스크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피해가 큰 중국 장쑤성에 주민이 사용할 마스크 10만 개를 조만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상하이와 산둥성 칭다오에는 중국 사무소를 통해 현지 전북도민을 위한 마스크 4천 개도 보낼 계획입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들 지역의 당서기 등에게 위로와 조속한 정상 회복을 바라는 서한도 함께 보낼 예정입니다.
고창군이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환폐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고창군은 고창병원과 보건소 밖에 선별 진료소를 마련해 유증상자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방수칙과 대응 방법은 마을 방송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군민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은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기획대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취임 3년 차에 접어든 박준배 김제시장을 초대해 시정 방향이나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박 시장은 대담 중간중간 허심탄회한 감회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이 기획한 신년 대담에 나선 박준배 김제시장. 어느새 민선 7기 3년 차에 접어든 박 시장은 새로운 감회를 전합니다. 중지를 시켜달라고 하는데 네. 중지를 시키면 재판에서 질 것 같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이걸 어떡하나. 그러나 해결은 대화를 하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선 KTX가 김제역에 다시 정차하게 된 건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 예산 확보 등을 의미 있는 성과로 꼽았습니다. 갈수록 감소하는 인구, 낙후된 상권 문제와 같은 중요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지난 2년에 걸쳐 요촌동과 성산지구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됐는데 올해는 신풍지구까지 도전해 옛 도심을 살리겠다는 각오입니다. 인구 감소 대책은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진단하고 작지만 강한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갈 뜻을 전했습니다. 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기존에 있는 농업이 특화 산업으로 발전이 되고 그런 큰 두 가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농업과 문화, 관광, 복지 분야 등에 대해서도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제시가 올해 들어 정한 시정 운영 방향은 희망찬 미래, 융성하는 김제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역점 사업과 같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1시 40분 채널 25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부안군이 부안읍 주차난 해결을 위해 2022년까지 공영주차장을 확대합니다. 남원에서는 ICT 기술을 접목한 느타리버섯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시군의 주요 소식을 이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안군이 주요 도심지 불법 주정차 근절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확대 조성합니다. 2022년까지 서림공원과 부풍로, 부안상설시장 등 5곳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부안군청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서림공원 주변에도 2022년 말까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대대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가 정보통신기술인 ICT 기술을 활용해 느타리버섯 재배에 나섭니다. ICT 기술을 접목한 느타리버섯은 생육 환경이 균일해 버섯 모양이 일정하고 10%가량 생산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ICT 기술을 적용한 시설 원예 농가가 60군데 있습니다. 남원시는 농업인 스마트팜 교육과정 운영과 스마트팜 관제 시스템 운영 등 스마트 농업을 확대 보급해 나갈 예정입니다.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을 확대 보급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에서는 경로당 급식 도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실군 34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식사 도우미 사업은 고령 어르신들의 식사를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경로당 식사 도우미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지난해부터 모든 경로당에 확대 실시했습니다. 올해에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많이 찾는 겨울철에 100일 이상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이 해외 선진지 연수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29일부터 2월 6일까지 9일 동안의 일정으로 발트 3국으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장단 17명으로 구성됐으나 이번에 해외 출장길에 오른 광역시도의장은 고작 6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11명의 의장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시도 중요 일정 등을 이유로 해외 연수를 포기하거나 취소했다는 후문입니다. 발트 3국 연수에 참여한 의장은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을 포함해 강원도의회, 경남도의회, 부산시의회, 울산시의회, 세종시의회 의장 등 6명입니다. 더욱이 전북도의회의 경우 오는 3일 제369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과 계류의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송 의장은 해외 연수를 떠나 이번 임시회 불참이 불가피합니다. 다음은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 경제까지 강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북 지역 전체 수출의 22.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03년 사스로 당해 2분기 성장률은 1%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9년 가을 신종플루 때는 당해 3분기 여행업 매출이 25%, 2015년엔 메르스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한 달 새 58만 명이 줄어들면서 지역 경제에까지 커다란 상처를 남겼습니다. 따라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조기 진화되지 않고 자칫 장기화될 경우 1, 2분기 중 중국 소매 매출 타격 등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도내 외식업계의 사정은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꺼려 모임 등이 모두 취소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평상시 매출 대비 이번 사태의 영향으로 매출이 반토막 이상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여행객의 감소는 전주 한옥마을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 왕래가 많은 곳은 가지 않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평일에도 관광객들이 오가던 한옥마을에는 여행객들의 발길이 뚝 끊긴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한겨울 날씨답지 않게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다시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영하 5도로 시작해서 6도에 머물겠습니다. 낮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2월에 들어서면서 다시 찬바람이 강해지겠고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주말과 휴일 내내 하늘에는 구름량이 많겠고 뚜렷한 눈비 소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밤과 낮의 기온 변화가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진 데다가 갑작스럽게 기온이 변화하면서 건강 잃기 쉬운 환경입니다. 시간대 맞는 옷차림으로 체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